콧대 높은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모두가 한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영국 출신 신경과 전문의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파리의 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초청으로 유럽 노인 인지치료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했죠. 학회 일정 중 파리 근교의 유명 요양원 라 메종 드 리미에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빛의 집이라는 의미의 이 요양원은 이름처럼 채광이 좋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보던 중 정원 쪽 창가에 홀로 앉아 계신 아시아계 노인분이 눈에 띄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을 매만지고 계셨죠. 다른 분들과 어울리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여기 잠시 방문 중인데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노인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윤순자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윤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프랑스어에 약간의 억양이 느껴졌지만 유창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윤 할머니가 40년 전 프랑스인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돌아가셨고 아들 가족과 살다가 최근에 이 요양원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간도 안 맞고 된장찌개가 너무 그리워요. 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 차는 걸 보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고향의 음식, 특히 된장찌개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아픈 날이면 엄마는 항상 된장찌개를 끓여줬죠. 된장 냄새만 맡아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노인의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의사로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윤 할머니의 그리움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된 깊은 상실감이었죠. 할머니, 혹시 요양원에서 요리를 해볼 수는 없나요? 제 질문에 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몰래 핫플레이트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조리 금지 당했죠. 여기 사람들은 된장 냄새를 이해 못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심장이 조금 아팠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추억의 저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적 연결을 빼앗긴 할머니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요양원을 나오는 길, 몇몇 쯤의 환자들이 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마르셀이라는 분으로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한다고 설명했죠. 마르셀 할아버지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약물 치료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의 기억은 거의 1950년대에 멈춰 있어요.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했었거든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르셀 할아버지가 1950년대에 전쟁에 참전했다면 혹시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요양원을 나서며 윤 할머니와 마르셀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었어요. 의사로서 무언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윤 할머니의 된장찌개 이야기가 떠올랐죠.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책임자에게 윤 할머니의 된장찌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문제로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노인 치매 치료에서 감각 자극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흥미를 보였어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냄새나 맛이 뇌의 기억 회로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들에게는 감각 기반 접근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저는 윤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제안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요양원 주방 한켠에서 윤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방 직원들이 이상한 냄새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할머니가 무시한 채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 차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된장이 끓기 시작하자 독특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냄새를 알아. 놀라서 돌아보니 마르셀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며 주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냄새, 인도차이나 전쟁 때 내가 주둔했던 한국에서 맡은 향기야. 마르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옛 기억을 쏟아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 한국 가정에서 머물게 해줬는데 아침마다 이런 냄새가 났지. 그 집 할머니가 끓여주던 검은 국.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 저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뇌의 후각 기억이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다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70년 전 기억의 눈물이었습니다. 윤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된장찌개 한 그릇을 마르셀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맞아, 이 맛이야. 정확히 이 맛이었어.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식욕을 보이며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간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평소 음식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격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 그릇이 70년 전 기억을 깨운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뇌의 후각 영역과 기억 회로 간의 연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르셀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신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할머니의 된장찌개 시도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바로 할머니의 며느리 마들렌과의 갈등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냄새가 심하고 불쾌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마들렌은 요양원 측에 항의했고 시식회 계획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마들렌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차츰 그녀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의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어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남편은 가끔 어머니의 음식이 그립다고 해요. 저는 그게 저를 못난 며느리로 만드는 것 같아 화가 나요. 마들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소외감과 세대 갈등의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마들렌은 시어머니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의 가족 내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마들렌, 음식은 그저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정체성이죠. 당신 시어머니에게 된장찌개는 고향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일 수 있어요. 제 말에 마들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식 시식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 측과 보건부에 음식은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설득했어요. 마르셀 할아버지의 사례는 강력한 증거였죠. 윤할머니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음식을 선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내 음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는 말씀과 함께 용기를 내셨습니다. 시식회 준비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윤할머니는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불고기, 김치, 잡채 등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들렌도 조심스레 도움을 자청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며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드디어 시식회 당일 요양원 식당은 한국 음식의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프랑스 노인들도 호기심에 두 입 맛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프가 아니야. 영혼이 있는 음식이야. 신기하게도 먹을수록 맛있어지는 맛이네. 이 정성스러운 맛,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걸. 노인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마르셀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6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며 다른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들렌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식을 처음으로 제대로 맛본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윤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이제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윤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시식회는 대성공이었고 요양원 측은 문화적 식단 다양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할머니는 한식 마스터로 임명되어 주 1회 한식 메뉴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 이야기가 지역 방송과 신문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요양원에 부는 된장의 향기, 국경을 넘은 치유의 맛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여러 의료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이 경험을 나누었죠.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저장소이자 감정의 전달자이며 문화의 매개체입니다. 특히 노인 치매 환자들에게 익숙한 맛과 냄새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감각 기반 치매 치료 연구팀을 꾸려 프랑스 영국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셀 할아버지의 사례는 학계에서도 주목받았고 냄새와 맛을 활용한 치매 치료의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되었어요. 윤할머니는 매주 요양원에서 한국 전통 음식 수업을 열며 문화 홍보의 중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인기가 높아져 주변 지역 사람들까지 참여하게 되었죠. 마들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프랑스 문화부는 이 사례를 타문화 통합의 모범으로 선정했고 다른 요양원들도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는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파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메종 드 리미에르를 찾았죠. 요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각국의 전통 요리 사진이 걸려 있었고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는 세계 음식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윤할머니는 더 이상 창가에 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요리하며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마르셀 할아버지도 놀랍게 회복되어 가족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밥상 프로젝트는 프랑스 전역 요양원으로 퍼졌고 된장찌개의 기적은 의대 교과서에도 사례로 실렸습니다. 냄새와 맛을 활용한 감각 기반 치매 치료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어요. 윤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직접 담근 된장이 담긴 작은 항아리였죠. 이건 내 마음이에요. 영국에 가서도 가끔 된장찌개 끓여 드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연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항아리를 받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의 전달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주 한 번씩 된장찌개를 끓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맛을 내는 요령을 터득했죠.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파리의 요양원과 윤할머니 그리고 마르셀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때로는 제 영국인 동료들을 초대해 된장찌개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낯선 맛에 놀라워했지만 이내 그 깊은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저는 음식과 함께 윤할머니와 마르셀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워요.
때로는 첨단 의학 기술도 닿지 못하는 곳을 한 그릇의 국물이 해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국물, 그리고 진심이라고요. 된장찌개의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기억을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문화의 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냈어요. 요양원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맛본 후 마르셀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해왔. 할아버지의 손녀 소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5년 만에요. 제 이름을 부르시고 어릴 적 제가 좋아하던 동화까지 기억하셨어요. 이게 다 그 된장찌개 덕분이라면서요. 소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둔 일기장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서 복무하며 현지 가정에 머물렀던 마르셀 할아버지는 그 집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할아버지는 그 맛이 살아있는 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깊이가 있다고요. 소피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윤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린 된장의 힘에 감사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제안으로 우리는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마르셀 할아버지의 가족들과 윤할머니 그리고 마들렌이 요양원 정원에 모였어요. 소피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1952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였지만 우리는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추위와 향수병으로 괴로웠는데 우리를 거둔 한국 가정의 할머니가 검은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건네주었다. 처음 보는 냄새였지만 그 온기가 내 몸과 마음을 데웠다. 그녀는 그것을 된장찌개라고 불렀다. 소피가 일기를 읽는 동안 마르셀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추억이 어렸습니다. 윤할머니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마르셀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윤 씨였어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윤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저희 외할머니 성함이 윤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전쟁 때 프랑스 군인들을 숙소에 머물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마르셀 할아버지와 윤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기적 같은 인연의 끈이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건너 된장의 향기가 연결해준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할머니의 한식 교실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인연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마르셀 할아버지도 그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우리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감각 기반 치매 치료에 대한 연구 지원금을 제공했고 저는 연구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요양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했어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노인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들의 문화적 경험을 듣고 배우는 세대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생겨났어요.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활기를 얻었죠. 저는 영국의 의과대학에서 문화와 치유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윤할머니의 된장찌개 이야기로 시작했고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의학이 단순히 약물과 수술만이 아니라 환자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문화, 그의 음식, 그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수업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약은 증상을 다룰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2년 후 저는 음식과 기억 감각 기반 치매 치료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윤할머니와 마르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수집한 사례들도 함께 실었어요.
놀랍게도 이 책은 의학 분야를 넘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윤할머니와 마르셀 할아버지, 마들렌, 그리고 요양원 관계자들이 영국까지 찾아와 주셨죠. 윤할머니는 영국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된장찌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행사장에 된장의 향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맛에 감탄하며 그들은 윤할머니에게 레시피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비결은 시간과 정성이에요. 된장은 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천천히, 오랜 시간 발효되어야 깊은 맛이 나죠. 마치 인생처럼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치유도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행사 후 윤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된장을 만드는 방법이 담긴 노트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 여성과 프랑스 군인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외할머니와 프랑스 군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혹시 마르셀 할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마르셀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이 청년이 바로 나예요. 그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을 건너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된 인연의 고리였어요. 된장의 향기가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의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음식, 냄새, 맛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열린 마음이라는 점도 배웠습니다. 윤할머니의 된장 항아리는 지금도 제 부엌 선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문화의 가교이자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선물이죠.